어떤 분은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 강의실에서 기숙사까지 내려가는 20분의 시간이래요. 그 시간 동안은 좋아하는 노래들을 마음껏 들으며 온전히 나한테 집중할 수가 있거든요.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나가 주인공이 되고 주변 풍경들도 나를 위한 배경이 되는 것 같다는데요. 음악은 평범한 것을 특별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말에 또 한 번 고개를 끄덕였던 오늘. 여기는 꿈꾸는 라디오고요. 저는 스페셜 DJ 위너의 강승윤입니다. 3월 16일 토요일 꿈꾸는 라디오, 저는 스페셜 DJ 위너의 강승윤입니다. 첫 곡으로 들려드린 노래는요, Kings of Convenience의 Cayman Islands 였습니다. 벌써 토요일이네요. 월요일에 시작한 지가 그때 같은데 벌써 이렇게 토요일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처지지 않고 끝까지 재밌는 꿈꾸는 라디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꿈꾸는 라디오 토요일 3, 4부에는요, 노래 한 곡, 책 한 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적인 서점의 정지혜 대표님과 함께 하는데요, 여러분들 고민 사연에 노래와 책으로 처방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는 광고 듣고 1, 2부에서 여러분들 사연 하나씩 만나볼게요. 잠들기엔 아직 이른 시간, 매일 밤 9시 꿈꾸는 라디오. 위너 강승윤과 함께하는 꿈꾸는 라디오. 방금 들으신 곡은 멜로망스의 선물이었습니다. 3278님이 신청곡으로 보내주신 곡인데요, 사연도 함께 남겨주셨습니다. 내일 3년 사귄 남자친구 면회 가요. 한 달 만에 보는 거라서 너무 설레고 두근거려요. 군대에서는 못 먹을 걸 사가고 싶은데 뭘 사가면 좋을까요? 조각 케이크, 마카롱, 멜로망스의 선물 부탁드려요 하셨습니다. 와, 군대에선 사실 진짜 조각 케이크도 좋고 마카롱도 좋고 뭐든 바깥 음식들이 먹고 싶지 않을까요? 저는 아직 미필자입니다만 제 생각에 피자, 치킨 이런 것도 좋을 것 같고 커피 같은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면회 가셔서 잘 만나시고 또 행복한 시간 보내다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채연 님이 또 보내주셨습니다. 3월 1일부터 자취를 시작하게 됐어요. 친구랑 같이 살아본 적은 있지만 혼자는 처음이에요. 적적해서 라디오를 틀어봤는데 하루를 따뜻하게 마무리하는 기분이 드네요. 랭카의 My Love 신청합니다. 네, My Love 틀어드리겠습니다. 자, 김성민 님이 또 보내주셨습니다. 3월 4일 입사한 날 이후로 9시 전에 퇴근해 본 적이 없네요. 12시간 내내 앉아있는 것도 고역이지만 제 뒤로 뛰어다니는 상사들을 보면서 아무 도움도 줄 수 없다는 게 더 고역입니다. 입사 사흘 만에 이 땅의 모든 직장인들의 표정이 왜 그리 어두웠는지 이해해버렸어요. 저도 그렇게 보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고대해온 첫 취업이라 사원증 목걸이만 봐도 괜히 어깨가 으쓱해지기도 해요. 얼른 일을 배워서 한 몫을 해야겠죠? 그럼요. 어떻게 첫 술부터 배부릅니까? 점점 이렇게 일도 배워가면서 또 분명히 제 몫을 해내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아까 한채연 님이 보내주신 My Love, 랭카의 My Love 듣고요. 그리고 페퍼톤스의 New Hippie Generation 듣고 오겠습니다. 랭카의 My Love 그리고 페퍼톤스의 New Hippie Generation 듣고 오셨습니다. 사연 이어서 소개해드릴게요. 9159님이 보내주셨네요. 여름에 외국에서 한 달 살기 하고 오려고 오늘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생애 첫 알바라 두근두근하면서 갔는데 나름대로 재미있었어요. 중간에 그만두지 않고 열심히 해서 꼭 여행 다녀올 거예요. 외국에서 한 달 살기 너무 좋다. 저도 약간 이렇게 외국에서 한 달 동안 사는 그런 로망이 좀 있거든요. 사실 저는 외국에 되게 많이 가봤는데 거의 다라고 하기도 좀 그런 게, 사실은 다 일 때문에 다녀왔고 저는 여행으로는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서요. 저도 만약에 해외에서 한 달 동안 산다 그러면 제가 가본 곳 중에 여기서 꼭 오랫동안 한번 살아보고 싶다 한 곳이 있었는데, 저 LA 갔을 때, 그 LA가 날씨가 굉장히 좋잖아요. 계속 따뜻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뭔가, 저희가 이번에 미국 투어를 했었는데요. 미국 투어 돌면서 느낀 게 되게 주마다 도시마다 굉장히 색깔이 다르더라고요. 사람들 문화도 좀 다른 것 같고 분위기도 되게 다르고. 근데 LA는 뭔가 되게 릴렉스하고 되게 여유로우면서 그냥
그냥 행복하게 내 삶을 즐기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제가 느끼기로는. 되게 사람들도 막 바닷가에서 다 강아지 이렇게 산책시키면서 선글라스 딱 끼고 그냥 여유롭게 걸어 다니고, 누구는 그냥 선탠하고 있고. 그래서 저도 만약에 이렇게 외국에서 한 달 살기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저는 LA에 한번 가서 한 달 동안 일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쭉 쉬다 오고 싶네요. 너무 좋다. 꼭 열심히 일해가지고 여행 가서 또 많은 영감들 받아오시고 쭉 잘 쉬다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지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오빠, 저는 고2인데요. 평일엔 학교, 주말엔 알바를 하는 학생이에요. 항상 알바하다가 위너 노래만 나오면 입꼬리가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더라고요. 저는 위너밖에 모르는 멍청이니까 화사의 멍청이 들려주세요. 되게 일차원적으로 신청곡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이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연주님, 위너밖에 모르는 멍청이, 화사의 멍청이 듣고 오겠습니다. 네, 꿈꾸는 라디오, 저는 스페셜 DJ 위너의 강승윤입니다. 여러분들 또 사연을 좀 더 만나보겠습니다. 3972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아이들이랑 마트로 밤 쇼핑 다녀왔어요. 여름에 풀 자라듯 무럭무럭 자라서 옷을 금방 못 입게 되네요. 돈을 들지만 부모로서 즐거운 낭비입니다. 김종서의 아름다운 구석 신청합니다. 그렇죠. 또 아이들은 또 굉장히 빨리빨리 무럭무럭 자라잖아요. 저도 사실 이게 뭐 아이들이라면 저도 아이들일 수도 있는데, 저도 이제 반려견을 키우는데요. 제가 이제 완전 조그만한, 거의 진짜 주먹만 할 때 데리고 왔는데 벌써 지금 다 일어서면은 저의 허리까지 이렇게 손을 뻗을 정도로 굉장히 큰, 이게 분명히 저는 토이푸들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물론 지금은 토이푸들은 아닙니다. 그냥 푸들인데 굉장히 너무 커져가지고 제가 팬들 사이에서는 동물 확대범이라고 이런 별명이 좀 생겼어요. 그렇죠. 근데 진짜 어제 봤는데 오늘 또 큰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지금 토르도, 사실 제 반려견도 옷을 거의 다 못 입게 돼가지고 얼마 전에 또 새로 막 옷을 장만을 하고 또 그렇게 했는데, 정말 공감합니다. 네, 저도 반려견을 키우는 반려동물의 또 부모로서 굉장히 공감하는 얘기네요. 네, 김선영 님이 또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우효에 민들레 참 좋다고 했더니 제 딸이 우리 엄마 좀 세련됐는데 하네요. 제가 신청해서 노래까지 나오면 딸아이한테 한 3일 정도는 으쓱거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깡디가 좀 도와주실라우?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따님분에게 또 으쓱하게 또 제가 만들어 드려야죠. 그러면 보내주신 신청곡 김종서의 아름다운 구속, 그리고 우효의 민들레 듣고 오겠습니다. 3972님의 신청곡 김종서의 아름다운 구속, 그리고 김선영님의 신청곡 우효의 민들레 듣고 왔습니다. 부디 김선영님 또 따님분에게 어깨 으쓱으쓱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어서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5462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깡디님, 저는 연극하는 사람입니다. 암만 열심히 하고 치열하게 작업해도 삶이 풍족해지질 않아요. 좋아서 시작한 일인데 30대 중반이 되다 보니 이제는 현실에 굴복하게 되네요. 매일 은퇴 선언을 하지만 작업이 들어오면 또 신나고, 현실을 계속 외면하자니 금전적으로 너무 힘드네요.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연극하는 게 점점 더 무서워집니다. 내 일을 사랑하는 방법, 현실과 잘 싸워 이겨내는 방법 알려주세요. 굉장히 진지한 사연이자 어떤 좀 상담을 요청하신 것 같은데, 사실 저보다 나이도 또 더 있으시고, 사실 제가 더 어린 동생의 입장에서 어떻게 또 설명을 해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사실 연습생 시절에 연습생 시절에는 심지어 아예 돈은 벌 수 있는 상황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으니까요. 제가 한 3년 정도 연습생 생활을 했는데, 그동안 너무 이제 막막한 거죠. 데뷔를 해도 사실 돈을 벌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현실적인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 한 4년 동안 계속 연습실에만 있고 뭔가 저의 자유로운 생활도 없고 이러니까 굉장히 막막하고, 점점 사실 이 일이 조금
내가 이 길을 선택한 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되고 굉장히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저한테 조금 리프레시가 되줬던 거는 제가 너무 감사하게도 연습생 시절에 잠깐 이렇게 뭐 연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던가 약간의 조금씩의 다른 일의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물론 이거는 저는 운이 좋아서 이렇게 기회가 다가온 거지만 혹시 연극 이외에도 본인이 조금 할 수 있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다른 일이나 다른 뭔가 장르가 있다면 그쪽에 잠깐 다녀오시면요 갑자기 또 이 연극이 더 하고 싶어지고 제가 이게 연기를 한번 하고 왔었는데 그때 시트콤이었거든요. 하고 왔더니 갑자기 노래를 너무 부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연기를 한 6개월 정도 했었거든요. 시트콤이라서. 근데 그래서 연습실에 왔더니 이 지겨웠던 춤 연습과 노래 연습이 또 너무 재밌고 막 그 의욕에 불타서 다시 불이 붙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조금 더 또 다른 영역에 관심이 있는 분야가 있다면 그쪽에 조금 더 뭔가 한번 일을 해보신다거나 아니 물론 현실적인 고민이 있으시기 때문에 물론 조금 더 현실적으로 뭐 돈을 좀 벌 수 있는 일도 병행을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좀 다시 제 일을 사랑하게 만드는 하나의 저는 그런 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작업하다가 좀 지치고 이럴 때 제가 지금 사진 찍는 취미가 있는데요. 사진을 굉장히 열심히 찍다가 뭐 다른 작업 일 생각하지 않고 찍다가 오면 다시 작업이 이렇게 술술 풀린다던가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아무튼 꼭 힘내셔서 이 연극 계속 하시면서 행복하게 쭉 연극 생활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명숙 님이 또 보내주셨습니다. 회사 다닌 지 2개월째인데 할 일이 너무 없네요. 완전 꿀보직. 근데 너무 할 게 없어서 지루할 때가 종종 있어요. 지루할 때마다 듣고 싶은 곡 이소라의 신청곡 신청합니다. 신청곡으로 신청곡을 신청하셨습니다. 굉장히 이 노래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그러면 박명숙 님이 보내주신 이소라의 신청곡 듣기 전에 ON의 세월의 흔적 다 버리고 먼저 듣고 이어서 이소라의 신청곡 듣고 오겠습니다. 위너 강승윤과 함께하는 꿈꾸는 라디오 이제 2부 마칠 시간입니다. 0585님이 또 보내주셨습니다. 깡디 도서관에서 듣고 있는 고3입니다. 고3 요즘 너무너무 대학 입시 때문에 지치는데요. 신명나는 핸드클랩 틀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2부 끝곡으로 0585님께서 신청해주신 피츠앤더 텐트럼스의 핸드클랩 들으시고 저는 3부에서 정지혜 대표님과 함께 노래 한 곡, 책 한 권 시작할게요. 네, 여기는 꿈꾸는 라디오고요. 저는 스페셜 DJ 위너 강승윤입니다. 3부 첫 곡으로 들려드린 노래는요. 에드 시런과 비욘세의 Perfect Duet이었고요. 잠시 후에 노래 한 곡, 책 한 권 이어지는데요. 청취자 사연의 노래와 책을 추천해주는 시간이라고 들었는데 저는 사실 평소에 그렇게 책을 잘 읽는 스타일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또 굉장히 책을 많이 알고 책에 대해서 굉장한 많은 지식을 갖고 계신 사적인 서점의 정지혜 대표님과 돌아오겠습니다. 오직 한 사람을 위한 따뜻한 위로 노래 한 곡, 책 한 권. 네, 함께 해주실 분을 소개해드릴게요. 한 사람을 위한 책을 처방해주는 특별한 독립 서점, 사적인 서점의 정지혜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일단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듣기로는 굉장히 네. 그 사적인 서점이라는 곳이 네. 이렇게 고민 상담해주고 책도 처방받고 이래서 굉장히 힐링이 되는 곳이라고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다음에 저도 좀 힐링을 어떻게 부탁드려도 될는지. 그럼요. 네네. 다음에 기회 되면 꼭 저도 한번 처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또 꿈꾸라 청취자분들한테도 한번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매주 처음 나오는 것처럼 인사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저는 한 사람을 위한 책을 처방하는 사점인 서점을 운영하고 있는 정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근데 어떤
의사 같은 역할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쵸. 저는 이거를 독서 주치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멋지네요. 네, 얘기 고민도 듣고 그다음에 뭐 요즘 인생 얘기 살아가는 얘기 듣고 나서 거기에 어울리는 책을 골라주는 게 뭔가 이렇게 주치의처럼 책을 골라주는 느낌이어서 독서 주치의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보람 되실 것 같아요. 이게 되게 그 일반 서점에서 일을 하면 책을 팔고 나서 사실 그 손님이 다시 와가지고 그 책이 어땠다, 읽어보니 어땠다 이런 피드백을 받는 경우가 사실 적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 서점은 이용하고 가신 분들이 뭐 문자라든지 메일이라든지 이런 걸로 꼭 읽고 나서 어땠다는 소감을 보내주셔가지고 굉장히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상담하고 이렇게 처방해 주신 분들 중에서 네. 좀 가장 좀 뿌듯했거나 그런 기억에 남는 분 계실까요? 뿌듯했던 경우는 사실 진짜 많은데 네. 그 중에서도 제일 기억에 남는 손님은 울산에서 네네. 이렇게 비행기 타고 올라오신 손님이었어요. 비행기 타고. 이 상담 받으려고. 그래서 되게 개인적인 고민이 있어서 이렇게 상담을 받으러 오신 분이었는데 얘기 나누고 나서 이제 몇 달 뒤에 편지가 도착을 했는데 되게 한 24살? 이렇게 어린 친구분이셨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얘기 나누고 나서 고민이 해결된 건 아니지만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는 방법들을 좀 배우게 됐다고 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그 책 내용 안에 산티아고 여행 얘기가 담겨져 있었는데 산티아고 비행기 티켓을 끊었다는 거예요. 근데 첫 해외 여행으로 산티아고를 갈 예정인데 뭐 여행을 간다고 해서 내가 바뀔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이런 용기를 줘서 너무 고맙다 이런 내용이 담긴 편지였었는데 받고 굉장히 누군가의 인생에 뭔가 이렇게 씨앗 하나를 던져준 느낌? 네. 저 소름 돋았어요. 굉장히 감동적이시면서도 뿌듯할 것 같아요. 이런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좋은 직업 같습니다. 요즘에도 계속 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은 잠깐 쉬고 있고요. 네, 아마 상반기쯤에 다시 시즌2를 하지 않을까. 네. 상반기쯤 시즌2 시작하면 여러분들 많이 와주세요. 네, 많이 와주세요. 정말 저도 그때 한번 부탁을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아무튼 오늘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지혜 대표님과 함께하는 노래 한 곡, 책 한 권 어떤 시간인지 대표님이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네, 청취자분들께서 고민 사연을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오직 그 한 분을 위한 책과 노래를 추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책은 제가 추천해드릴 거고요. 노래는 깡디. 네, 승현님께서 선곡을 해주실 거예요. 네,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첫 번째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원모 찬스의 내 안의 하늘과 숲과 그대를 듣고 오겠습니다. 네, 원모 찬스의 내 안의 하늘과 숲과 그대를 듣고 왔습니다. 노래 한 곡, 책 한 권 정지혜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사연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익명의 청취자분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올해로 27이 된 남자입니다. 제게는 만난 지 6개월 된 여자친구가 있는데요. 요즘 자주 다투고 있습니다. 여자친구는 늘 저에게 애정을 확인해요. 자기가 얼마나 좋은지, 왜 좋은지 들으려고 하죠. 그런 마음은 100번, 1000번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 하나하나 자세히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그러고 나면 늘 그 뒤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난 솔직히 네가 날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나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것도 많은 것 같고 네가 나를 더 알고 변할까 봐 무섭고 두려워. 처음에 이 말을 들었을 때는 기분이 좋았어요. 날 이만큼 좋아하는구나. 저를 잃고 싶지 않은 마음이 느껴져서 좋았는데 점점 버거워집니다. 그래서 한 번은 날 잡고 왜 그러냐고 진지하게 물어봤는데요. 여자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자기 자신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자기를 좋아하는 게 기분 좋지만 한편으론 이해가 안 된다고요. 매일 자신의 별로인 모습을 보고 실망할까 봐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아팠어요. 제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 걸까 별 생각이 다 들었네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여자친구에게 도움이 될 만한 노래와 책이 있을까요? 같이 보고 극복해 나가고 싶습니다. 근데 남자친구분이 진짜 굉장히 속상하실 것 같아요. 네. 이게 저도 마음이 좀 안 좋네요. 이걸 읽으면서 또 근데 누구나 사실 한 번쯤 이런 경험을 할 것 같아요. 연애를 하다 보면. 그렇죠. 여자분들에게 이런 말을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반대로 남자분이 그럴 것도 계실 거고. 지금 깡디님은 약간 이 남자친구분의 입장에 공감을 해서 읽으셨다면 저는 이 여자분의 입장에 빙의를 했는데 과거에 제가 딱 이랬거든요.
그랬거든요. 아. 20대 때 연애할 때 항상 네네. 집착하고 굉장히 이렇게 확인받고 싶어하고 네네네. 이래도 안 떠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좀 진상짓을 굉장히 제가 많이 했던 사람으로서 이 사연 읽으면서 너무너무 공감이 됐어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너무 잘 알겠고 또 이거를 받아들이는 남자친구분 입장도 얼마나 괴로우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랑을 받고 있는 직업이잖아요. 그쵸. 직업 자체가. 그래서 맞아요. 사실 저도 뭔가 팬분들에게 제가 이제 가끔씩 사랑을 이렇게 과분한 사랑을 받고 네. 있을 때 저도 이런 생각을 하긴 해. 이 여자분처럼 여자친구분처럼 저도 내가 생각보다 그렇게 별거 아닌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아도 되나? 너무 큰 사랑을 받다 네네네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라는 이런 질문을 혼자 이렇게 되뇌일 때가 굉장히 많아서 근데 사실 저는 그거를 팬분들한테 말을 할 수 없잖아요. 이 그쵸. 여자친구분처럼. 그러니까 그냥 저 혼자서 삭히다가 근데 결정적으로 사실 위로를 받게 된 게 또 팬분들의 이런 반응들이나 팬분들의 뭐 편지나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위로를 받곤 했거든요. 되게 공감이 많이 또 그런 부분에서 공감이 네네네네네.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진짜 여자친구분이 또 사연자분을 굉장히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그쵸.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저는 이게 약간 물론 이제 상대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데 예를 네, 들어 이 그렇죠. 남자친구분을 너무 좋아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네. 약간 이게 상대방에게 의존하는 마음이 강하다 보면은 꼭 그 상대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인 성향으로서 좀 상대방에게 의지하는 마음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그렇죠, 드는데 그렇죠. 저는 어땠냐면은 지금 이 사연자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네네. 사실 내가 봐도 내가 되게 별론데 네가 이렇게 날 좋아하는 게 무섭고 언제 마음이 변할지 모르겠어서 두려워라는 마음이 저는 이게 되게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게 계속해서 의심하다 보면 상대방은 지칠 수밖에 없고 그렇죠. 이걸 뭐 1년, 2년, 3년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자꾸 하다 보면 왜 쟤는 나를 못 믿지? 여기 사연 주신 분도 네네. 그때 그러셨잖아요. 내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 걸까? 네네. 자꾸 또 상대방도 그렇죠. 지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지쳐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되면 그럴 줄 알았어. 너 그렇게 지쳐서 나가 떨어지게 될 줄 알았어. 라고 하면서 다시 자기 비하를 하게 되고 이게 약간 패턴이 반복되는 것 약간 같아요. 악순환이네요. 어떻게 보면. 예. 네. 저의 20대가 그랬기 때문에 공감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군요, 지금. 네, 지금 너무 네. 저는 보면서 저희 망한 연애도 떠오르고 망한 연애가. 네네 이 사연자님과 이 사연자님 여자친구분이 너무 이걸 잘 회복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그러게요.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래서 책을 고를 때도 네. 예전에 제가 읽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네. 책이 있어서 갖고 왔거든요. 네. 그래서 골라주신 책 어떤 책이죠? 네, 제가 갖고 온 책은 임상심리 전문가이신 허지원 작가님께서 쓰신 나도 아직 나를 모른다라는 제목의 책이에요. 심리학 책이거든요. 심리학 책이군요. 네, 이거는 저는 이 책이 좋았던 이유가 우리가 보통 요즘 자존감이 되게 유행이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도 사연자님이 자존감이 좀 낮은 게 아닐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네. 보통 자존감이 높으면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낮으면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높고 낮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를 벗어나서 좀 지금의 나를 너그럽게 볼 수 있는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책이라서 제가 가지고 왔고요. 네. 지금 사연자님께서 좀 낮은 자존감 때문에 내가 너무 별로인 것 같아서 이 사람이 나를 떠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처럼 좀 스스로를 안 좋게 보고 평가하시는 분들한테 책 제목이 나도 아직 나를 모른다잖아요. 그렇죠. 이 제목이 이런 이유가 뭐냐면 당신은 당신이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도 아직 너를 잘 몰라. 그러니까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네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야라고 얘기를 해주는 제목의 그렇군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이제 2부에 사연자님과 똑같은 고민을 하신 사연이 들어가 있고 네. 거기에 이제 이 작가님이 상담 전문가이시다 보니까 상담을 실제로 해주시는 네네네.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에피소드 제목이 딱 이거예요. 이래도 날 사랑해 줄 거야? 너도 결국 떠날 거야?가 이 에피소드의 똑같은, 제목이에요. 네, 그래서 굉장히 공감하면서 읽으실 수 있으실 텐데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이제 우리의 단점이나 참 모습이 드러났을 때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지 못하거나 사랑받지 못할 거라는 불안감을 가지는 이유가 사실은 나도 나의 모든 면이 다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운 게 아니니까 자꾸 다른 사람한테 그 모습을 인정받아서 내가 안심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책에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이제 이런 걸 흔히 애착관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네. 뭐 부모님과 자식일 수도 있고 네. 뭐 사랑하는 사람들끼리의 관계일 수도 있고 보통 그럴 때 애착관계를 네네. 맺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애착관계가 되게 뭔가 서로 상처를 주고 받고 회복하고 뭔가 굳은 살이 생기면서 이렇게 회복해 나가는 네. 과정이 아니라 뭔가 처음부터 나를 완전하게 만들어줄 되게 이상적인 영혼의 구원자를 찾는 거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세상 어딘가에는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줄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 사람이 이 사람일까? 그러니까 계속 확인을 받고 싶어 하고 계속 시험을 하게 되고 하는데 이건 정말 말 그대로 판타지인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은 우리 부모님도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해 주시지는 않잖아요. 네.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제 이런 질문이 책 속에 있어요. 모든 면에서 당신과 같은 사람이 있다면 당신은 그 사람과 연애 혹은 결혼하고 싶은가요? 즉 당신은 평생 당신 같은 사람과 즐거이 지낼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전 이게 굉장히 와닿았던 게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뭔가 내가 되게 못난 모습을 보여도 내가 되게 뭔가 좀 별로여도 이 사람이 사랑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를 이 사람한테 밑바닥까지 보여주고 사랑해줘가 아니라 나도 내가 말을 봤을 때 난 이 사람과 사랑하고 싶어라는 마음이 들도록 스스로를 사랑하고 매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자라는 느낌의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그 방법이 꼭 뭔가 멋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나 스스로에게 좀 다정한 말을 많이 해주고, 그러니까 이 남자친구분한테 나 생각보다 되게 별론데 네가 나를 사랑해서 이걸 채워줘라고 말하기보다 내가 스스로 내가 어떤 사람이면 되게 매력적이라고 느낄까, 내가 뭐 어떤 걸 더 하면 내가 되게 기분이 좋고 행복해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즐거워질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남자친구분이 그걸 좀 같이 해주시면 그러게요. 네, 같이 좋을 것 해주시면 같아요. 좋을 것 같네요. 네, 정지혜 대표님이 골라주신 책은 네. 허지원 작가의 나도 아직 나를 모른다 였습니다. 굉장히 저도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아까 뭐 자존감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네. 저도 어디서 들은 얘기가 있어요. 네네. 자존감이 뭐 높고 낮은 게 이제 무조건 답이 아니다. 네. 네, 사실 저도 자존감이 되게 낮은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상담 치료를 한번 받아본 적이 네네. 있는데, 근데 저는 뭐 이렇게 보란 듯이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어쨌든 저도 이 사연자분을 위해서 네. 노래를 골라왔는데요. 네네. 제가 골라온 노래는 저 강승윤이 작사 작곡한 위너의 밀리언즈입니다. 네네. 근데 사실 이 노래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이제 팬분들에게 굉장히 위로를 받게 된 계기가 된 그런 에피소드를 이 노래로 쓴 노래예요. 네. 저의 굉장히 작은 부분까지도 굉장히 팬분들이 사랑해 주시는 모습을 보며 정말 별거 아닌 것도 누군가에게는 사랑받을 수 있겠구나. 날 진짜 사랑해 주는 사람에게는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진짜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이 부분도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되는구나라는 생각에 썼던 노래라서 네. 이 노래를 우리 남자분이, 이 사연자분이 여자친구에게 좀 불러주시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에 사실 이게 딱 그런 상황이거든요. 너무 좋네요. 이런 딱 그 상황에 놓여 있는 커플에 관한 가사 내용이라서 그래서 이 노래를 제가 추천을 드릴까 합니다. 남자분이 노래를 잘 소화하셔야겠네요. 그러게요. 춤까지 주시면서. 아니면 그러면 그냥 여기 이 노래를 그냥 틀어놓고 그 위에다 그냥 함께 불러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두 분이 꼭 잘 극복해 나가시면 그러니까요, 좋겠습니다. 네. 예, 선물도 보내드릴 테니까요. 일단 제가 가져온 노래 위너의 밀리언즈 듣고 오겠습니다. 꿈꾸는 라디오, 저는 스페셜 DJ 위너의 강승윤이고요. 오늘은 사적인 서점의 정지혜 대표님과 함께 노래 한 곡, 책 한 권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5973번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예전에 저는요, 성격 좋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왜 그런 애들 있잖아요. 반 애들이 다 좋아하고 인기가 많아서 인기 투표로 반장하는 그런 애들.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쑥스럽지만 모두가 좋아하는 성격 좋고 인기 많은 그런 애였는데요. 사회에 나오면서 성격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많이 예민해졌어요. 사람들에게 친절하지도 않고 욱할 때가 많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도 제가 많이 변한 것 같대요. 특히 회사에서 심합니다. 일이 잘 안 되어 있으면 저도 모르게 화가 나서 버럭 후배에게 신경질을 내곤 합니다. 그러지 말아야지 수백 번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 너무 잘 아는데도 매일 같은 실수를 저지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날 후배에게 꼭 사과를 하기 마련이죠. 아마 회사에서 저 소문도 안 좋을 거예요. 그건 이미 포기한 지 오래입니다. 어쩌면 동기들은 잘만 승진하는데 저는 매번 제자리여서 그것 때문에 예민해졌을 수도 있어요. 완벽주의 성격 때문일 수도 있고요. 다시 제 성격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을까요? 이 코너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용기 내 사연을 보냅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사회생활 하면서 이렇게 성격이 조금씩 변하게 되는 거 어쩔 수 없는 그쵸. 부분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사실 성격이 되게 많이 바뀌었거든요. 처음에 하시면서 네네 처음에 그 슈퍼스타 K에 나왔을 때만 해도 어리고 뭐 항상 제가 막내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모든 사람에게 다 잘했어요. 다 웃으면서 모든 사람에게 다 잘해야지. 그래서 그 막 저 핸드폰에 연락처 보면은 막 몇백 개 막 분들한테 다 하나하나 손수 이렇게 매번 문자 연락드리고, 보내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강박이 엄청나게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슈퍼스타 K도 이제 9년 전이다 보니까 벌써 그렇게 됐나요? 네,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면서 저도 바뀌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해봤자 정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내 주변에 있을 거고 내가 굳이 이렇게 다 물론 피해 안 끼치는 선에서 내가 이 사람들 기분 나쁘게 일을 하지 않는 선에서는 내가 굳이 여기에 너무 노력을 할 필요는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하기 시작했거든요. 네네. 저는. 근데 저는 되게 공감을 하는 부분이에요. 저도 뭐 살면서 되게 예민해질 때도 있고 이래서. 그쵸. 우리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딱 읽으면서 제일 먼저 든 생각이 왜 꼭 예전의 성격으로 돌아가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저도 네, 사실 비슷한 생각인데 네. 이게 모두가 좋아하는 인기 많고 성격 좋은 게 행복한 거고 좀 예민하고 불친절하면 불행한 거고 그런 건 사실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예민한 게 나쁜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한테 친절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도 맞아요. 아니기 네. 때문에 저는 이제 이 사연자님이 예전으로 돌아가야 된다. 예전에 내가 더 멋있고 괜찮은 사람이었다라는 강박이 오히려 조금 더 힘들게 하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대신에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여기 보면 이제 회사에서 이렇게 감정 컨트롤이 잘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네네네. 특히 그 상대가 그렇죠. 후배고 네.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면서도 자꾸 같은 실수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예민한 게 나쁜 건 아니지만 네. 좀 감정적으로 필요 이상의 화를 내거나 그렇죠. 아니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 자꾸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거는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연자님의 이제 고민의 방향이 예전에 제 성격으로 돌아가고 싶어요가 되면 안 될 것 같고 지금 제가 약간 좀 이런 상황일 때 어떻게 행동하는 게 좀 더 옳은 걸까? 어떻게 화를 내는 게 좀 현명하게 화를 내는 걸까? 어떻게 내 스트레스를 좀 회사에서의 스트레스를 푸는 게 좋은 걸까가 좀 고민의 방향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네네네.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어떤 책이 좀 어울릴까요, 대표님? 그래서 저는 골라온 책은 엄지혜 작가님이 쓰신 태도의 말들 이라는 책이고요. 태도의 말들. 제가 태도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그 깡디님은 태도라는 말 들으면 어떤 거 생각나세요? 태도. 저는 이제 뭔가 임하는 자세 그런 느낌으로 그쵸, 저는 그쵸. 좀 받아들여지거든요. 태도가 사실은 뭐 사람들을 만날 때의 태도가 될 수도 있고 네. 내가 일을 할 때의 태도일 수도 그렇죠, 있고 그렇죠. 나를 네. 돌보는 태도일 수도 있고 사실 다 해당하는 말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 작가님이 이제 그 직업이 온라인 서점에서 일을 하시면서 책을 소개하고 작가님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시는 직업을 갖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책을 많이 읽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책 속의 어떤 구절이나 인터뷰하면서 만나는
만난 저자들 중에서 이 사람이 한 이 말은 되게 좋은 태도인 것 같다. 이 사람 되게 닮고 싶다라는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거를 그렇죠. 이렇게 따오셔가지고 총 100가지의 태도를 와. 정리를 한 책이에요. 와. 그래서 이제 이 작가님께서는 태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네. 일상의 사소한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태도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일상의 감각들이 합해져서 한 사람의 태도를 만드는데 예를 들면 책 속에 이런 구절들이 나와요. 매일 한 통 문자 메시지 한 줄을 보낼 때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하기, 약속 시간에 늦지 않기, 뭐 고마운 마음을 잘 표현하기, 그다음에 쉽게 판단하지 않기,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기 이런 것처럼 되게 우리가 엄청 사소해서 뭐 이런 거 굳이 책으로 봐야 돼? 라고 생각할 만큼 사소한 것들인데 그게 되게 좋은 일상을 만들어가는데 꼭 필요한 태도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사연자님 얘기를 읽으면서 조금 이제 이 회초리 약간의 회초리. 네, 네. 제가 사실 회초리를 잘 안 드는 타입인데 네. 오늘은 좀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서 이러셨잖아요. 네. 회사에서 나에 대한 소문이 안 좋을 건데 그건 포기한 지 오래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회사에서 나에 대한 소문이 안 좋은 거가 중요하기보다는 그 후배가 상처받지 않았을까? 가 그렇죠. 사실은 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여기 밑에다가 이제 아마 이유를 조금 생각해 보신 것 같아요. 내가 좀 동기들은 잘 승진하는데 네네. 일이 잘 안 풀리고 좀 완벽주의 성격 때문에 예민한가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저는 이거는 핑계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이 실수한 후배에게 잘못을 얘기할 수는 있지만 감정적으로 그거를 좀 상처를 주는 거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네. 이 얘기를 보고 책 속에 나오는 하나의 태도를 제가 가지고 와봤거든요. 어떤 태도인가요? 영화 감독 이경미 감독님께서 이제 해주신 얘기인데요. 마음 깊이 우러나오는 존중도 아름답지만 때로는 정말 싫은 마음을 완벽하게 숨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일도 아름다운 존중이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이 사람 때문에 화가 나고 뭐 좀 약간 싫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잘 숨기고 예의 있게 행동을 하는 게 그것도 존중이다라는 구절인데요. 저는 이제 이 사연자님께서 네네. 후배분을 대하실 때 네. 내가 어떻게 혼을 내는 게 좀 현명하게 혼내는 걸까? 이런 방법을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가지고 왔고 지금 사연자님 얘기를 봤을 때 너무 좀 초조하고 마음의 여유가 맞아요, 없다 맞아요, 보니까 맞아요. 다른 사람까지 배려하실 상황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그래서 같아요. 네. 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지금 좀 스트레스를 풀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시면서 이 책을 읽어보시고 좀 좋은 삶의 태도를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이 책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대표님이 골라주신 책은 엄지혜 작가님의 태도의 말들이었습니다. 네. 저도 노래를 한 곡 골라왔는데요. 저는 사실 좀 근본적으로 접근을 한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어렸을 때는 네. 뭔가 굉장히 인기도 많고 어떻게 얘기하면 좀 인싸, 그쵸, 핵인싸 인싸. 이런 네. 느낌이었는데 지금 점점 이제 직장생활 하다 보니까 일도 잘 안 풀리고 뭔가 남에게 비교를 해서 본인이 이제 좀 잘 안 되고 이런 것 같으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더 예민해지고 화도 네. 나게 되고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인지 본 얘기, 전 어디서 막 듣고 이런 거 어딘지 출처를 알 수는 없지만 네네. 이런 것도 되게 들으면 한번 꽂히면은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누구한테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 사실 굉장히 불행해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쵸. 네. 누구와 비교하기 시작하고 그런 순간 그냥 자신이 계속 불행해지는 길이라고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저는 영화 위대한 쇼맨의 OST로 나왔던 킬라세를의 This Is Me라는 노래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노래 보시면은 이제 이 영화 보면은 굉장히 그 서커스 단원들이 굉장히 소수자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리고 좀 특이하고 남들이 보면 괴물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신 분들이 당당하게 세상에 나와서 이렇게 뭔가 쇼를 보여주고 진정한 쇼맨으로 이렇게 거듭나는 그런 영화인데 그런 장면에서 삽입됐던 노래예요. This Is Me라는 게. 그리고 가사도 보시면은 그냥 이게 나고 나는 이걸 숨기지 않고 그냥 그대로 날 드러낼 것이다.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노래라서 그냥 저는 과거에 내가 찬란했던 어떤 과거에 연연하기보다 그리고 남들과 비교하기보다 그냥 지금 현재
내 자신을 그냥 그대로 나로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이 곡을 들고 왔습니다. 대표님이 추천해 주신 책과 제 추천곡이 도움이 되면 정말 좋겠네요. 선물도 챙겨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의 추천곡 킬라세를의 This Is Me 듣고 오겠습니다. 네, 킬라세를의 This Is Me 듣고 왔고요. 아까 그 사연에 이어서 네. 이번에 우리 좀 여기 보면 후배를 어떻게 좀 혼내는 이런 방법, 것들이 네. 방법에 대해서 아까 우리 또 대표님이 네. 좀 회초리를 좀 드셨잖아요. 그래서 네네. 어떻게 하면 좀 뭐 후배든 아니면 누군가에게 좀 싫은 소리를 하고 싶을 때 그쵸. 어떻게 하면 좀 잘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제가 회초리를 들었지만 네. 저도 정말 못하는. 그렇죠. 이게 근데 정말 어려운 네. 일인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그래서 혼자 일해요. 그래서 네, 사람을 뽑지 않고 서점도 아무리 일이 많아도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하나의 방법이죠, 그것도. 근데 정말 하나의 방법이죠. 어려워서 그래서 저는 그 네. 깡디님이 네네. 그룹에서 리더를 그렇죠. 맡고 네. 계시니까 혹시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안에서 트러블이 생겼을 때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잘 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는 편이세요? 일단 제가 지금 리더이지만 사실 포지션이 굉장히 조금 애매한 게 제가 네. 또 막내예요. 나이가 제일 어려가지고 사실 멤버들을 혼낼 수 있는 위치는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멤버들이랑 또 연습생 때부터 하면은 거의 뭐 한 7년 가까이 함께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근데 항상 이제 겪은 바로는 네. 내가 뭔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싫은 소리를 하려면 네. 이 사람 입장에서 나에게 되받아칠 수 없는 완벽한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혼을 내고 싶으면 이 부분만큼은 내가 확실하게 해와야 그 사람이 보기에도 이 사람 말은 들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게끔 해야 된다는 게 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뭔가 멤버들한테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나 아니면 네네.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라는 부분이 있을 때 그 부분만큼은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제가 그런 실수나 어떤 행동을 하지 않게끔 저를 조금 더 철저하게 단속하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사실 저희 멤버들도 조금 잘 따라주는 것 같더라고요. 형들임에도 네. 불구하고 그래 승윤이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래 나도 이렇게 해야지라던가. 그럼 되게 힘들지 않으세요? 너무 그렇죠. 완벽하게. 본인이 조금 힘들죠. 근데 익숙해지고 나면 이것도 뭐 나쁘진 않은데 근데 사실 제가 조금 뭔가 추천을 드리고 싶은 방법은 사실 어떤 혼내는 부분에 있어서 네. 그 부분만큼은 뭔가 선배로서의 어떤 확실한 좀 성공적인 사례를 좀 그쵸.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일이 안 돼 있으면 일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해야지라던가 이걸 먼저 보여주는 거. 어떤 케이스가 있으면 또 보고 따라할 수도 그러니까 있으니까. 네. 저는 그런 방법으로 살아왔는데 혹시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네네. 이게 어떤 뭐 정말 실수에 대한 부분이라서 네. 의식적으로 노력하면 고칠 수 있는 부분일 때는 맞아 승윤도 저렇게 잘하니까 해야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게 어떤 능력에 대한 부분이라서 이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따라올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럴 때는 정말 힘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네. 정말 뭐 가족이거나 네. 정말 이런 어떤 일과는 무관한 다른 어떤 관계로 이루어진 사실 이 무리 안에서는 네. 이 사람이 어떻게 좀 떨어져도 무조건적으로 내가 함께 해야 되는 어떤 그게 있기 때문에 함께 할 수밖에 없는데 그쵸. 사실 직장에서는 그게 아니란 말이죠. 나도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삶을 위해서 여기 일을 하고 있는 건데 네. 굳이 이 사람을 사실 끌어줄 필요는 없는 그쵸,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네, 그쵸. 사실 이런 상황이 사실 저가 느끼기에는 진짜 어려운 상황인 것 맞아요. 같아요. 예. 저는 그래서 혼자 일하고. 그러면 이 사연자분에게 어떻게 조금 여유가 생기실 때 어떻게 본인 혼자서 좀 이렇게 창업을 할 수 있는 다른 일들을 조금 그러니까요. 그런 것도 하나 방법이 될 수는 있죠. 근데 네. 일단 지금은 어쨌든 이 직장에서 계속 일을 하고 그쵸. 싶은 상황인 것 같고. 저는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저도 이제 네.
신입사원으로 시작하면 제일 마지막 막내로 시작하다가 점점 올라가잖아요. 근데 저도 처음 후배가 생겼을 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좋은 선배가 되고 싶고 내가 옛날에 일을 배울 때 저 선배만큼처럼은 되지 말아야지 했던 사람들이 사실 있잖아요. 그렇죠. 나한테 상처 줬던 사람들, 화장실 가서 울게 만들었던 사람들.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가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되게 기분이 안 좋았지? 그러니까 피드백을 어떻게 받았을 때 되게 감정적으로 약간 좀 내 인권이 침해당한 느낌이 들었지? 좋은 방법이네요. 네, 그래서 이 사연자님도 조금 이렇게 후배분의 입장에서 내가 처음에 신입사원이었을 때 어떤 선배가 어떻게 좀 알려주면 좋았는지 이런 식으로는 정말 혼나고 싶지 않았는데 하는 게 있었다면 좀 그런 부분들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 보면 다음 날에는 꼭 사과를 한다고 그러니까요. 네, 얘기를 하셨어요. 또 미안함이 있어요. 이 후배에 대해서 굉장히 그러니까요. 애틋함과 뭔가 있단 말이죠, 사실. 맞아요. 근데 대표님이 말씀하신 방법 굉장히 좋은데요. 어쨌든 이분도 그런 신입사원과 누군가의 후배라는 경험이 있을 테니까 그때의 경험을 살려서 오히려 그 반대로 안 좋았던 점은 그 반대로 뭔가 굉장히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보셔도 안 되시면 독립하시는 걸로. 독립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또 대표님을 벌써 또 보내드릴 시간이 왔습니다. 대표님 오늘 어떠셨습니까? 저 항상 이 코너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되게 제가 몰랐던 새로운 노래 알게 되는 것도 너무 좋고 노래를 예전에는 그냥 들었다면 이 코너 하고 나서는 가사를 굉장히 꼼꼼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처음 저희 첫 사연에 해주셨던 위너 노래도 자주 들었던 노래지만 사실 이렇게 가사를 꼼꼼하게 보면서 들었던 건 아니었어가지고 오늘 집에 돌아가는 길에 다시 한번 또 챙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또한 오늘 이렇게 좀 좋은 책이나 이런 또 너무 훈훈한 삶의 어떤 저에게도 좀 깨달음이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굉장히 저 자신에게도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진아의 오늘을 찾아요 듣고 대표님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3월 16일 토요일 꿈꾸는 라디오 마칠 시간입니다. 내일이 벌써 스페셜 DJ 제가 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정말 제가 이 일주일이 정말 짧은 것 같아요. 사실 스페셜 DJ 할 거면 한 달 뭐 이렇게 좀 하면 참 좋겠는데 아쉽게도 제가 이제 스케줄이 좀 들쑥날쑥하다 보니 제가 이렇게 시간을 맞추기가 좀 힘들어서 이렇게 벌써 내일이 마지막입니다. 정말 아쉽네요. 그래도 꿈꾸라는 계속되니까요. 강승윤의 꿈꾸라는 내일 마지막이지만 꿈꾸라는 여러분 계속됩니다. 그리고 강승윤의 꿈꾸라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 마지막 곡으로 위아더 나이 깊은 우리 젊은 날 이 곡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자요.